안녕하세요. 2026년부터 자녀장려금이 확 바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? 그래서 우리 집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. 오늘 제가 이 설명 하나로 그 모든 궁금증을 그냥 싹 풀어드리겠습니다. 아이 키우고 계신다면 이건 정말 무조건 보셔야 해요. 아니,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이라고요? 이게 진짜일까요? 네, 진짜입니다. 이게 그냥 뭐 세금 깎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. 정부가 양육비 부담 덜어주려고 아예 현금으로 주는 거거든요. 와, 이건 진짜 안 챙기면 손해죠. 자,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. 먼저 자녀장려금이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. 과연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나? 그 자격 요건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, 혹시나 깜빡하고 시기를 놓쳤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, 마지막으로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까지 제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순서죠. 자녀 장려금,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지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시죠. 자, 자녀 장려금이 뭐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국세청에서 아이 키우느라 힘드시죠? 하면서 그냥 통장으로 현금을 바로 쏴주는 제도예요. 뭐 연말정산에서 세금 좀 깎아주는 그런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죠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. 많은 분들이 이거 헷갈려 하시는데 혹시 근로장려금 받고 계세요? 괜찮습니다. 그거랑 별개로 자녀장려금 또 받을 수 있어요. 중복으로 가능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. 자, 이제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.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다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집은 되나? 안 되나? 지금부터 제가 딱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집 상황이랑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세요. 자격 요건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딱 3개만 보시면 돼요. 바로 우리 집의 소득, 재산, 그리고 자녀 조건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를 전부 다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. 자, 첫 번째 관문, 바로 소득입니다. 작년,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, 부부가 버는 걸 전부 다 합쳐서요. 7천만 원이 안 되면 됩니다. 이야, 이게 진짜 엄청난 변화예요. 원래는 4천만 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은 아깝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기준이 확 올라가서 혜택 받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.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. 이건 2025년 6월 1일 딱 하루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. 우리 가족이 가진 모든 재산, 그러니까 집, 땅은 물론이고 예금, 주식까지 싹 다 더해서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약간 함정 같은 게 하나 있어요. 만약 재산이 1억 7천 원 넘는데 2억 4천은 안 된다?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절반으로 뚝 깎여서 50%만 나옵니다. 와,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. 자, 마지막 3번째 조건, 바로 자녀입니다. 2025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안 된 자녀가 있어야 해요. 쉽게 말해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면 다 해당되는 거죠. 아, 그리고 하나 더. 우리 아이가 혹시 뭐 알바를 하거나 해서 버는 돈이 있다면 그게 1년에 1천만 원은 넘으면 안 됩니다. 자,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조건에 우리 집이 다 해당되시나요? 와, 축하드립니다. 그럼 이제 돈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, 신청만 남았어요. 아, 이것도 뭐 서류 내고 엄청 복잡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요. 걱정 마세요. 방법이 진짜 정말 간단합니다.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. 타이밍. 정기 신청은 매년 딱 한 달만 열려요. 바로 5월.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. 이때 신청을 딱 해놓으면 심사를 거쳐서 기분 좋은 가을, 9월 말쯤에 내 통장으로 돈이 딱 들어오는 거죠.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5월, 이거 하나는 지금 당장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두세요. 신청하는 방법도 아주 친절하게 3가지나 있어요. 나는 뭐 컴퓨터, 스마트폰 이런 거 다 귀찮다 하시면 그냥 전화기 들고 1544-9944 ARS로 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. 그래도 앱이 편하지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손택스 앱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것도 어렵다? 괜찮아요. 그냥 1566-3636으로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사실 우리 바쁘게 살다 보면 5월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잖아요. 그쵸?
아, 어떡하지? 놓쳤다 하면서 머리 쥐어뜯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? 괜찮습니다.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우리를 위한 구제 방법이 다 있습니다. 방법이 두 가지나 있어요. 만약에 바로 올해 5월을 아쉽게 놓쳤다? 그러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는 걸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, 나 생각해보니까 몇 년 전에도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아예 몰랐네? 이런 분들 계시죠? 이분들은 경정 청구라는 걸로 무려 지난 5년치를 한꺼번에 싹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완전 숨은 돈 찾기죠. 아, 근데 물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약간의 페널티는 있어요. 원래 받을 돈에서 5%가 깎여서 들어옵니다. 그래도 5% 깎이는 게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100배, 1000배 낫지 않겠어요? 그쵸? 그러니까 5월을 놓쳤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1월에 꼭 기한 후 신청이라도 하셔야 합니다. 와, 오늘 정보가 좀 많았죠?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혹시 다 기억 안 나셔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. 자, 마지막 총정리입니다.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우리 집 소득 기준은 2025년 소득 합쳐서 7천만 원 미만. 둘째, 신청은 언제? 무조건 매년 5월. 셋째, 5월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마지막 기회가 있다. 넷째, 이거 한 번만 신청하면 끝? 아니요, 매년 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자녀 장려금은 반기 신청 같은 거 없고 1년에 딱 한 번 5월에만 신청한다는 거, 이 5가지 아시겠죠? 자,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지금 바로 스마트폰 캘린더 여셔서 5월에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라고 알람 설정 해두는 겁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잊지 마시고 이 소중한 혜택 꼭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. 아, 그리고 주변에 아이 키우는 친구나 가족 있으면 이 내용 꼭 알려주세요. 같이 받으면 더 좋잖아요.